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이동을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리를 통과해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대한 다리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위에 있던 차량들은 45m 아래 강으로 추락한다. 1924년의 어느 날,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짐과 그의 파트너 카터는 비라인이라는 페리 회사를 설립 후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를 출발해 템파베이를 건너 파이니 포인트로 향하는 페리 운항을 시작한다. 그들의 페리 서비스는 플로리다주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확장되었고 1942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운영이 잠시 중단되기 전까지 4대의 페리를 이용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는데, 동시에 페리의 주운항 구간인 템파베이에서는 강을 건너는 현수교의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경제대공황과 2차 대전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1944년 결국 업자들은 항만당국으로부터 교량 설계 계약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다리 건설은 다시 한번 중단되었는데, 그로부터 6년 후인 1950년 10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다리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 길이만 약 25km에 달했던 다리의 건설에는 약 550만 kg의 강철과 390만 kg의 철근이 사용되었고 총 32개의 콘크리트 교각 사이에는 260m에 달하는 선박 이동 통로가 존재하였다. 1954년 9월 6일 건설 중이던 2개의 다리 중 1개의 다리가 마침내 개통되었고 오전 11시 40분경부터 통행이 시작된 다리는 밤 11시까지 약 15,000대의 차량이 이용할 정도로 통행량이 높았다. 이후 늘어난 교통량의 해소와 기존 다리의 개선점을 보완해 바로 옆쪽에 두 번째 다리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1971년에 두 번째 다리가 완공되면서 남과 북을 잇는 4차선 다리 선샤인 스카이웨이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던 1980년 1월 28일 밤 시간, 다리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미국 해안 경비대 소속으로 운행되던 블랙 소노는 템파베이에서 수리를 마친 후 임무를 위해 막 출발하였고, 동시에 유조선 카프리코는 템파베이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는데, 다리의 서쪽 부근에서 마주한 두 척의 배는 소통의 실수로 서로를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이 충돌은 다리에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진 않았지만 블랙 소노에 타고 있던 22명의 승무원이 안타깝게도 전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80년 5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한다. 오전 6시 20분경 배에 승선한 선장 졸레로는 견습생 2명과 함께 배를 조종할 예정이었고, 그가 탑승한 배인 벤초호는 길이 185m, 넓이 26m에 달하는 나물선으로 건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선박이었다. 그리고 이날 템파베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들이 출발할 무렵부터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가시거리가 불과 5km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전 7시가 지나자 배는 출항하였고 얼마 후 선샤인 스카이웨이 다리를 지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리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엄청난 비와 함께 굉장히 강한 돌풍이 배를 강타하기 시작했고, 이는 배의 시야를 더욱 악화시키는가 하면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를 무력화시켰다. 이미 어느 정도 속력이 붙은 배는 계속해서 다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점점 시야가 더 가려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잠시 후 7시 30분경 다리의 지지대가 약 100m 앞에서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를 본 조종사들은 급히 속력을 줄여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으로 결국 2만 톤에 달하는 무게의 배는 다리의 지지기둥에 그대로 충돌하고 만다. 충돌의 충격으로 거의 바로 붕괴된 다리의 잔해들은 약 45m 아래의 강으로 추락하였고, 동시에 다리 위에서 운전 중이던 자동차 6대와 트럭 1대,
그리고 대형 버스가 다리와 함께 강으로 떨어졌다. 다리의 잔해와 차량들은 바로 아래에 있던 벤처 5의 선체로 떨어진 뒤 튕겨나가 다시 강에 입수되거나 처음부터 곧장 강으로 향하였는데, 충돌과 동시에 배 조종사들은 해안경비대에 이 사실을 신고한다. Vessel calling Mayday, vessel in distress. This is United States Coast Guard, St. Petersburg, Florida. Request your position, nature of distress, and number of persons on board. Over. This is it. All the emergency equipment out to the Skyway Bridge. Vessel just hit the Skyway Bridge. The Skyway Bridge is down. 조종사의 신고를 받은 해안경비대는 즉시 다른 선박들의 통행을 중지시켰는데, 같은 시각 앞서 포드 픽업 트럭에 탑승한 채강으로 떨어졌던 한 남성은 차가 잠기기 전에 가까스로 탈출해 벤처호로부터 구출되었지만 나머지 인원들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사건 이후 다리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배를 조종한 조종사 존 네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존 네로는 당시 상황을 두고 갑자기 엄청난 악천후가 덮쳐 시야가 0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고, 이때는 이미 좁은 수로를 통과하기 위해 다리에 근접한 상황으로 급히 후진 기동을 하며 비상닻을 내렸지만, 후방에서 계속해서 불어오는 시속 110km의 돌풍과 전진 출력으로 인해 배의 속력이 붙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충돌로 다리의 보조교각이 파손되면서 다리가 붕괴되었고, 다행히 주요 교각은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사건을 발생시킨 존 네로는 관련 기관의 모든 조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포드 픽업 트럭 운전자는 벤처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고소하여 현재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매년 사고일의 다리를 방문해 희생된 35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한편 강으로 추락한 다리의 잔해들은 대부분 해수되었고, 일부는 강에 그대로 둔 채로 인공암초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사건 직후 재건을 위해 다시 설계되기 시작한 다리는 1983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혹시 모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교각 근처에 기존보다 더 많은 구조물을 배치해 안전성을 향상시킨 다리는 약 4년 후인 1987년 4월에 다시 개통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